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핵심 역량과 인성 덕목의 상관관계 6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정의를 볼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정의를 볼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입니다.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인성동목은 소통, 이해, 존중으로 검사 시 분석 내역을 살펴보면 소통은 이전 시간과는 다르게 내 외향성 및 리더십 정도를, 예는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하고 존중은 타인에 대한 신뢰성 정도를 분석합니다. 만약 이 세 항목이 결핍이 되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많아서 관계 형성이 어렵고요. 약속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평소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자나 교육 방식에 노출이 되어서 실수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경험이 많을 때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칙이나 체벌 위주의 교육보다는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세요.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자유해지지 못하면요, 자신감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자기 표현력 또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 즉 자기 존중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타인에 대한 존중마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누굴 소중히 대할 수 있겠어요?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 이는 아이들의 말에도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늘 자기 방어를 하다 보니 말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필요 이상의 두려움이나 시기, 질투, 공격성 등을 띠면서 남 탓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엄격성이 강조된 교육의 두 번째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들기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말들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감정을 건드린 거라고 해요. 그러니 엄격함을 핑계 삼아서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던가 너는 왜 매번 하는 짓이 그러냐 등의 반복적인 비하 발언이 계속될 경우에 외부의 자극, 특히 말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갖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엄격함보다는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민주적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말투를 배우고요. 이게 곧 아이들의 모국어가 됩니다. 모국어, 곧 부모님의 언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서로에게 쓰던 말들은 고스란히 아이의 DNA에 남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말하는 법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걸 거를 수는 있는데요. 평소 감정이 좋을 때나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떤 모국어를 듣고 배웠던 간에 그 상황에 필요한 말들을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거나 불안해질 때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몸속에 DNA화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소통이나 언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모국어를 배우고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는 걸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대상 수업은 잘 표현해요, 온몸으로 말해요, 잘 들어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중 사간바 대화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간바 대화법은 나 메시지 대화법의 변형으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말을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대화법입니다. 또 고학년 수업에서는 나는 어떤 자극을 주고 있나요? 나는 잘 느끼고 잘 표현하고 있나요? 나는 잘 듣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 내가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가면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 아이는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하트와
미소를 표현했네요. 반대로 한 친구는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는 말에 이렇게 눈물과 뿔과 못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 친구들 사이보단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님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못이 박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해서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섬뜩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은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의사소통 수업을 통해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해 줄 때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의 키워드는 의사표현과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을 통해서는 자기 표현력을, 예를 통해서는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법을, 존중을 통해서는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역지사지의 태도로 소통할 줄 아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죠. 이를 위해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행동에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칭찬을 해주세요. 가장 좋은 칭찬은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면요. 성적의 결과 그 자체보다는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도 또는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얼마나 좋니? 이렇게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칭찬은 향수와 같아서 향을 내되 코를 찔러서는 안 된다고요. 감탄과 인정이 담긴 칭찬을 하기 위해선 섬세한 감각과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에게 짜게 굴지 마세요. 째째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대신 조금만 관대해 주세요.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데 기뻐하지 않을 아이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눈에 아이들은 늘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사 그렇게 볼 때 부모님의 마음도 째째해지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함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아이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이를 위해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을 서로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소통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6대 핵심 역량과 인성 덕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대 인성 덕목 중 4가지는 의식 부분에서 나머지 4가지는 무의식에서 발현을 합니다. 먼저 의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동과 배려는 양육자님의 가변성이, 존중과 소통은 양육자님의 질서와 규범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무의식 부분을 보면 정직과 책임은 본능 영역으로 정신적, 물질적 요구 충족이 중요하고요. 감정은 있는 그대로의 자극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정서는 섬세하고 다양한 환경 제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게 불확실한 4차 산업시대,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함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면 불확실함에 베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거는 4차 산업시대에는 무엇보다 변화가 무척 빠른 시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빠른 변화에 가변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리셋 능력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동하는 것으로 내일의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매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주세요. 그럴 때 아이의 역량도 인성도 모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